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주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치 성향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성향상 극좌, 진보, 중도, 보수, 극우 이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진보와 보수로 나누게 되죠. 원래 보수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통을 유지하는 것, 진보란 현 상황을 바꾸고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을 진보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영역에서 다른 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과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건국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던 윤보선 대통령을 제외하면 그 이승만부터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정희까지 건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보수 독재 정권이 나라를 이끌어 왔었죠. 그 후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세력이라 일컫는 진보가 김영삼 정부를 필두로, 그렇지만 이 김영삼 정부는 이 독재 정권과 3당 합당이라는 야합을 거쳤기 때문에 전통적인 진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도 김영삼 정부가 그 진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까지 대략 15년에서 17년 정도 나라를 그 진보 세력이 이끌었었죠. 그리고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 9년을 이어왔고,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권이 이어져 지금 진보 정권이 3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위 전통을 지키자는 것과 혁신을 하자는 두 파로 나뉘어서 진보 보수 세력이 계속 역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와 아주 달라서 예를 들면 독재 세력은 보수, 민주 세력은 진보 이렇게 나눠지고, 독재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산당, 반사회주의를 내세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독재 정권은 반대쪽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북 빨갱이 세력이라 부르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를 독재 세력이라고 서로 부르고 있죠. 그 싸움을 60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 성향을 보면 확연히 알 것 같아요. 약간 모호하지만 대부분 교집합이 있습니다. 딱 나누기 힘들지만 그래도 억지로 나누자면 가장 변화를 많이 꿈꾸는 당이 정의당, 극좌로 표현이 되고, 변화를 추구하지만 안정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변화도 안정도 50대 50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당 중도로 불립니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지만 조금 변화도 추구하자는 미래통합당, 이 당을 보수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박정희 독재 시대가 그리워서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극우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 나눔은 완벽한 나눔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 논리에 따라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어쩔 땐 우쪽으로, 어쩔 땐 중도 쪽으로 다가가는 세력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이 성향 중에서 오늘은 극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왜 극우가 점점 많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왜 그들 속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생겨나는가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년, 80년, 90년대까지 교육을 받던 사람들은 거의 보수 정권 시기였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학교 교육과 공영, 국영 TV 방송을 보면서 정치 상황을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 지금의 40대, 50대, 60대들은 거의 보수적 성향이 강했고,
5, 60대들 중에서도 운동권 학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정부의 언론 통제하에 종이신문과 국영TV의 정치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는 진보 정권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그 정권의 하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진보가 많으며, 20대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20대의 보수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대들은 정보의 홍수와 유튜버들의 영향으로 가장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과 정보의 다양한 습득인 거죠. 정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극우의 성향을 알아보죠. 첫 번째, 극우들은 역사를 수정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뚜렷한 성향의 독재를 미화하고, 그리고 조선시대를 극히 혐오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60년간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독재가의 의미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웅을 현실적으로 버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승만, 박정희는 다시 영웅 만들기를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악습을 없애고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하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를 경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한 대통령은 국민에게 쫓겨나 하와이로 가야만 했고, 또 왜 한 대통령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을까요? 이런 현대 역사 수정주의의 역할은 뉴라이트라는 집단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역사 수정주의는 일본 아베의 극우 집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친미, 친일만 존재하고 친북, 친중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유치합니다. 60년간 반공산당, 반사회주의를 기치로 나라를 다스린 보수가 가장 강력히 반대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내 사회를 양분화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죠. 과연 무역과 외교면에서 그들의 전략은 대한민국에 유리할까요? 만약 보수 자신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저런 프레임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다양한 국가의 민주화 과정보다는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정치 체제만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적이 될 수도,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국과 교류를 하려고만 하면 4대주의, 미국과 일본이 부당함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 불매 운동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아베의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옹호를 해줍니다. 그것은 극우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은 형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 정보의 분별력이 없습니다. 한번 국어가 되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에서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진정 역사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자신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입증되지 않는 정보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유포하고 소비하는 곳이 일베와 극우 유튜버입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정보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극우가 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느냐가 구별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